안녕하세요. 월세 예린TV 예린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남한의 성문화와 북한의 성문화, 문화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한민국은 우선 정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욕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또 국가, 정치하는 그 모든 노정에 대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모든 비판도 할 수 있죠.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성에 대해서 농담을 하거나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 No, 없습니다. 왜?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했다가는 성추행, 성폭행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면 북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정치 얘기, 북한에서 김일성의 3부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정치, 국가에서 정치를 어떻게 한다, 이 나라가 어떻다 말만 하게 되면 소리 소문 없이 그대로 아우지 탄강행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 얘기는 못한다. 그러면 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는가? 오케이. 사실 사람들이 알기로는 북한이라는 땅이 성문화에서 많이 발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동영상을 본다던가 영상물을 본다던가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노입니다. 볼 수도 없고 봤다고 하게 되면 막 창피를 느끼고 길바닥에서 연인들끼리 손을 잡아도 창피할 그런 정도죠. 그런데 농담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어떻게 북한의 성문화가 이렇게 가능할지 그걸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이 노브라, 노 브라를 안 입고 나간다. 남자들 앞에 나간다. 노. 근데 북한은요, 애기 엄마들, 수유하는 애기 엄마들 노브라. 대한민국은 애를 이렇게 포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없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북한의 여성들은 애를 낳으면 다 띠 포대기를 해가지고 등에다가 맨날 업고 다녀요. 애기 엄마들. 여기는 유모차를 태우고 다니잖아요. 북한은 평양에 잘 사는 집들만 혹시 유모차를 끌겠는지 애기 엄마들이 애기 포대기로 다 아이를 업고 다닙니다. 어디에 가든 장사를 가든 회의를 가든 어디를 가든 뭐 다 아기를 업고 다닙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포대기 있잖아요. 아기를 업고 다니는 그 포대기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 엄마들의 하나의 장식품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이쁜 포대기로 아기를 업고 다니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브라를 하고 이렇게 아기를 업게 되면 어떡해요? 가슴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 북한에서는 뭐라고 안 하거든요. 남자들 뭐 손가락질하거나 뭐 여자들 창피를 거나 그런 건 없어요. 또 아가씨들은 브라를 다 합니다. 아줌마들, 그 엄마들 시대, 그 할머니들 시대 있잖아요. 노 브라 노 심장을 압박해주는 그런 일을 왜 하냐. 그래요. 답답하고 여름에는 답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브라를 다 하잖아요. 할머니들까지도 이렇게 그 사이즈에 맞게 다 하잖아요. 북한은 노브라 아줌마들. 북한에는 크게 일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여름에, 대한민국에는 여름에 길바닥에 남자들에게 웃동물 다 뽑고 다니는 그런 남자들 없잖아요. 북한에는 더우면 여름에 남자들 웃동을 뽑고 길바닥에 다녀도 뭐 여자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그게 일상적인 생활이니까 뭐 웃동물 뽑던 뭐 아랫도리만 안 뽑으면 되죠. 그게 일상생활입니다. 그리고 강변, 사람들이
아주 많아도 강변에서 내가 홀랑 뽑고 뭐 수영을 하겠다, 목욕을 하겠다, 남자들 뭐 지나가는 여자들 있겠으면 말겠으면 너네 봐라, 뭐 보는 놈이 창피하겠지. 강변에서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고 다 합니다. 홀랑 뽑고. 네. 그리고 북한에는 정치 얘기가 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대화라는 게 뭘로 통하겠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모든 앉으면 이야기거리가 성에 대한 이야기거리, 농담 이런 것들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여자 셋만 모이면 장마당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들 모이면 더한 거 모르시죠? 와, 대단합니다. 북한에는 아저씨들이 모였다고 하게 되면요, 와, 그 성에 대한 그 농담, 유머 완전 짱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 아저씨들이 앉아서 대체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했다가 하게 되면 성추행, 성폭행, 뭐 말로 하는 것도 성추행, 성폭행에 당하는 거죠. 그 만지는 것만 성추행, 성폭행에 당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법에 따라서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모멸감을 느꼈다던가 하게 되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아버지 탄광은 안 가죠. 북한에는 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버지 탄광 안 가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버지 탄광 갈 거예요, 아마. 아저씨들이 모여 앉아서 어제 누구 마누라 지나가는데 저지 털렁거리고 뭐 엉덩이가 뭐 산만하고 뭐 야 몸매 죽이더라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북한은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줌마가 와서 너 어저께 그렇게 했다며? 응? 야야 너 마누라 얘기나 해라. 이게 땡! 굿! 뭐 거기에 대해서 내 얘기를 안 해요. 또 그런 얘기를 할 쯤 하게 되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지인들이 농담을 하는 거는 그냥 다 스쳐 넘어가요. 그게 북한입니다. 북한에 살 때 저희 엄마랑 국수 방앗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그 학생 때죠. 학생 때인데 국수 방앗간에 엄마랑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우리 동네에서 좀 입이 막 걸쭉하면서 성격이 장난 아닌 망나니형 그런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아저씨가 있었는데 우리 집이랑 그렇게 막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한 동네에서 진짜 그 사람의 뭐 그런 것까지 집안 내력까지 다 알 정도로, 그 북한이 좁은 동네라서 온 동네가 그 집의 내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엄마랑 같이 국수방앗간에 가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야 밤새 저지 얼마나 커졌는가 보자 하더니 우리 엄마 가슴을 그저 쿡 줬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한테 다 얘기를 한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해라, 내 너 아빠한테 이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있다가 그래 밤새 나는 아래온 무사히 했는데 아무개 아버지는 밤새 아래온 무사히 했어, 가운데 딸에는 무사하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농담 자체가 평상시에 사람들 인사처럼 막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막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성추행이다, 뭐 내가 모멸감을 느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와서 제일 처음에 제가 대한민국의 성문화에 대해서는 차츰 알아가면서 아 이게 대한민국의 성문화이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그 전에 미투 운동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때 조금은 제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뭐 지나가는 여자, 지나가는 아가씨가 다리가 너무 이뻐요. 그 남자가 이렇게 하고 이쁘다 쳐다봤어요. 근데 그걸 뭐 여자가 아니 다리가 이쁘다면 좋잖아요. 근데는 그걸 가지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아 나를 성추행했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랑 제가 본 적 있거든요.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부부간인데 여자가 밤에 잠자리를 거부를 했어. 그 남편이 너무 내가 하고 싶어서 와이프를 깜짝을 막 했어.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라는 거예요. 성추행했대요. 부부간에도 성추행이 존재하는지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데 그때는 그게 무심코 내가 사람들이라는 거는 내 일이 아닌 다음엔 말하기는 좋아요.
그때는 내가 직접 겪지 않았을 때는 그게 저게 그 정도로는 될까? 야, 조금은 너무하다 막 이런 생각까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년에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성추행 사건을 겪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막 친추를 해서 들어왔던 어떤 사람이 카톡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 이렇게 인사 같은 거랑 막 이렇게 보내오면서 저한테 뭐 가까이 지내자는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답장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매일 나한테 있잖아요. 자기가 산책하게 되면 뭐 꽃밭 찍은 사진도 보내오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했었어요. 밥 사주고, 밥 먹자, 밥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어디에 레스토랑 가자, 뭐 어쩌라, 자기가 뭐 어디에 지금 대표인데 지금 뭘 하는 사업이 있는데 나보고 거기 와서 매니저 맡아 안 주겠냐, 뭐 어쩌냐 하면서 막 구구절절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네, 축하합니다, 사업개업 축하합니다, 네, 식사 많이 하세요, 네, 저는 밥 먹었습니다, 막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한다던가, 어떨 때는 막 사진도 보내오고 막 하게 되는, 답장도 안 하고 쌩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8개월이라는 세월을 줄줄줄줄 후르다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제가 이게 가까운 역에 사는 언니와 함께 공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산책을 하고 공원을 다 돌아면 산책을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카톡을 확인을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전날에 저한테 문자 보낸 걸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녁은 먹었냐 뭐 이러면서 어디에 한식집이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자고, 거기 한식이 너무 맛있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다가, 언니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나한테 계속 밥 사준다, 뭐 어쩐다, 문자고 막 이런다, 내가 이랬어요. 그 사람한테서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휴무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공원 나왔습니다, 산책 나왔습니다 하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야 와 대박이다, 지금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공원에 있는데 그러면 제 언니랑 같이 있는데 언니랑 같이 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묵묵하더니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야 같이 오라는데 같이 가서 밥 먹지 않을까? 언니가 내가 왜 가냐고 이러는 거예요. 언니 나도 이 사람 잘 몰라. 근데 모르는 좌석에 나 혼자 가면 어쩌고, 언니 같이 가면 어쩌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같이 가는 거 괜찮잖냐, 응? 또 언니랑 같이 한 30분을 기다려서 그 사람이 와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가려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하고 둘이 나갔는데 얼굴을 본 적은 없잖아요. 카카오톡에 사진은 올라 있어요. 하지만은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갔는데 언니하고 같이 나갔잖아요. 사람을 알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야 마스크를 썼으니까 누구누군지, 저 사람 내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누구누군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예리는 것처럼 해라 그랬거든요. 그건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얼굴을 알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예린 씨인지 모르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난기로 내가 언니한테 예린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식당 그 장소까지 갔어요. 가면서 차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실수로 언니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뒤쪽이 예린 씨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서래포구에 가서 회를 먹느라고 서래포구 그 시장에 지하주차장에 내렸는데 예린 씨가 누구냐가 하면서 한번 포옹을 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시네요. 처음 보면서 무슨 포옹을 하냐고 막 이랬었거든요. 왜 언니가 나 때문에 또 당할까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 올라갔는데 해 뜰 걸 시장에서 다 갖고 가잖아요. 다 갖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쪽이 예린 씨죠 하면서 내 손을 덥석하고 잡는 거예요. 왜 그러실, 징그러워 막 이러면서 손을 빼고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손을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불쾌감을 느꼈잖아요. 근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번뜩 생각을 한 게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게 되면 성추행이 된다는 게 그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째컥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때로부터 밥을 다 먹고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 내려오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이 사람이 내 어깨동무를 하고 나를 막 거꾸로 안고 막 지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그러세요 하면서 이거를 어깨를 치우고 내려오는데 또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내가 내려오는데 손을 꽉 잡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에 내려오면서 손을 뿌리치고 또 내려오고 이런 경로를 거치다가 커피를 한잔 하자 해서 차를 타고 나와서 이제 그 도로 옆에다 차를 세우고 커피숍으로 가게 됐는데 커피숍으로 가면서 또 어깨를 끌어안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테이블은 식사하는 테이블보다 조금 이렇게 그 사이가 가깝잖아요. 또 손을 쥐고 막 이렇게 지랄하게 해서 또 손을 잡아서 제가 손을 뺐는데 이제는 언니한테다가 언니 손도 좀 잡아보세요. 그래서 언니가 제 손을 왜 잡냐고 이렇게 어깨를 막 끌어안고 이런 게 이어지다가 헤어졌어요. 다음 날인가 돼서 그 사람의 문자가 왔는데 제가 아무개 사장님 저한테 전화 문자 하지 마세요 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싫다고 너무너무 싫으니까 저는 하지 마세요. 그날 밥을 먹고 나와서 커피는 제가 샀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이 있는 사람이게 되면 밥도 같이 먹고 그 사람이 사주는 커피도 한잔하고 하겠지만은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제가 샀거든요. 다시는 문자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다가 그러면 언니를 소개시켜 달래요. 언니를 소개시켜 달래요. 언니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하는 소리가 언니는 보니까 생각하는 스타일도 넓고 생각이 깊고 그리고 남자도 좋아할 것 같다고 섹스도 좋아할 것 같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다 대놓고. 그래서 당신이 우리 언니를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내가 아는 언니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아니거니와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다시는 전화 문자 하지 말라고 딱 끊어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의 문자가 온 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카톡을 차단하고 전화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왔는데요. 천박하고 무식하고 무례하대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저는 북한 사람이라서 천박하고 무식한데 저는 당신 같은 그런 걸 받아주지 못한다고 나보고 천박하고 무식하다고 하는데 무례하다는 거는 이런 걸 받아주지 못하고 내가 뿌리치니까 자기가 모멸감을 느꼈다 그거예요. 그래서 무례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런 걸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라. 다시는 전화 문자 하지 말라. 이제 가고 딱 끊었어요. 근데 그 천박하고 무식하고 문자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해라. 내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온 거예요. 천박하고 무식한 무슨 여자야 이랬던가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천박하고 무식한 년한테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이었는데 세상에 우리 담당 형사님이 딱 전화가 오신 거예요. 요새 뭐 이렇게 생활하시는 데는 뭐 불편한 거나 뭐 이렇게 도움 줄 일이 없냐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경찰서 했더니 지나가던 길이라고 하면서 그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 하다가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경찰서에 가더니 이제 이걸 그 조사원한테다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은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가 남의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막 했을 때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까지 하나 저기 그렇게 됐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너무나도 불쾌하고 그런데 제가 너무 진짜 사람들 듣기에 천박하고 무식하고 무례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여성분이라던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낼 때 네 안녕하세요 예린씨 처음 뵙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인사를 안 하세요.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안녕 내가 너보다 나이가 위인 것 같으니까 말 깔게. 그러니까 저 이름은 모르니까 카카오톡 프로필에
양쪽으로 하트가 있고 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리나 이렇게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맨날 문자가 오는데 그렇게 오는데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를 막 있잖아요. 그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봐요. 처음 본 사람한테,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를 하고 처음 본 사람한테 아니 이렇게 막 처음 해봤는데 막 꿇어안고 손을 잡고 막 이런 사람이 도대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전 이런 사람을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봤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런 일을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오늘 제가 막 그 성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성문화 또 대한민국의 성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 말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대한민국에 와서 성문화를 알게 됐고 북한에서도 모르고 그냥 농담으로 많이 하던 그런 성문화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성문화 후에 통일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가서 그런 농담을 처음 들었다가 하게 되면 들었을 때 혹시 듣게 되면 바로 막 고소하고 성추행당했다고 고소하지 마시고 아 북한에는 이게 농담이구나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그 성문화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안 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막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지금 그런 체험 활동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통일이 되게 되면 모든 남북한의 문화가 성문화도 같아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북한의 성문화, 남한의 성문화 비교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실 때는 꼭 구독, 좋아요, 예린이에게 힘되는 일을 해주시는 거 알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